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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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예, 잠시 뒤 이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원래 2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여야가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 있고요. 2시 20분 열릴 예정이라고 재공지했는데 지금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될 법안들부터 보면 앞서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개정안 들어가 있고요. 이동환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의총에서 상당히 빨리 결정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길어지나 봐요. 아무래도 탄핵에 대한 부담은 있는 거죠.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의 중대한 위반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 의총에서 좀 걸린 거고요. 예. 이동관 위원장은 정말로 취임 3개월 동안 눈부신 활약을 해가지고 예. 의원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좀 하여튼 생각이 있는 방송 관계자들로부터 좀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예. 그래서 탄핵하자 하는 게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건데 다만 네. 정치적으로 탄핵이라는 게 부담이 되는 건 뭐 민주당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네. 인지를 하고 있어서 예. 예. 이것이 정치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법률적 절차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이 부분을 돌파해 나가야 되고요. 이게 한 아무리 빨리 해도 4개월 이상, 5개월, 6개월 예, 예. 이렇게 걸리는 게 그럼 이게 내년 이제 총선쯤 총선 예. 시기하고 걸려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뭐 탄핵으로 나면은 좋지만 예. 만약에 반대 결론이 나오면 그 당시에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이제 예, 이걸 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밉지만 이걸 꼭 탄핵을 해야 되느냐라는 신중론과 조심스러운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좀 당내에 신중론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의총을 열고 있잖아요. 네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 제가 뭐 정보는 없습니다만 예, 예. 아무래도 오늘 핵심은 필리버스터잖아요. 그러면 필리버스터 전략 순서 이런 걸 아마 원내 지도부에서 설명하고 예. 당부를 하는 그런 문제가 될 테이고 그렇군요. 아마 원내 대표단에서 더 정책위원회 쪽에서는 한 번 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아마 전문의가 설명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을 거라는 게 제 경험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에 예. 대해서 누가 문광희 간사나 누가 나와서 과방이죠. 예. 거기서 설명하겠죠. 왜 부당하냐. 예. 야당 주장이 이런 점에서 안 맞습니다. 의원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뭐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예. 의원총회라는 게. 오늘 본회의는 제가 본회의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만 예. 의사일정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단순하게 열리자마자 2시 20분에 열리자마자 예. 필리버스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앞에 순서가 많아요. 이제 결의안 2건이 돼 있더라고요. 결의안 2건이 있고 예. 또 감사의 청구의 건이 한 건 있고 그렇군요. 또한 예. 다른 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보면은 아마 2시 20분에 시작하더라도 아마 3시 넘어서 네. 겨우 이른바 노란봉투법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죠. 네. 이게 상정이 되고 말씀하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거 아니냐. 예. 3시 반 넘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민주당은 의원총회가 열렸거든요. 거기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해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근데 이 대목을 제가 유심히 봐도 왜 민주당에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는지 제가 아는 거라고는 첫째, 예.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라는 네, 그 점을 예.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KBS 사장 선임 과정이 뭐죠? 그러면 KBS 이사를 바꿨다. 예. 이사를 바꾸는 앞에는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 감사원 또는 방문 어떻게 보면 근데 방통위 감사를 통해서 친야 성향의 이사를 바꾸고 예. 그 이사의 제청으로 사장을 어떻게 보면 쫓아내고 네. 그 사장을 뭐 이런 이야기죠 나는. 근데 예. 이게 익숙한 기시감이 들어 이미 본 듯한. 네. 3년인가 4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꼭 같은 방법으로 네. 감사원 감사, 방통위 감사를 통해서 당시에 MBC와 KBS 사장을
다 교체를 했어요. 예. 이 사진, 자 감사원 감사, 방통위 감사, 예. 이 사진 교체, 이 사진의 재청에 의한 KBS MB 사장 교체. 이것을 4년 전에 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답습하고 있다. 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불법 사항이 이동관 씨에 대해서 물을 게 별로 없다는 게 KBS 사장에 대한 그 선임 과정에 대한 제 판단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방심위,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왜 통제 못했냐? 왜 문제가 되느냐? 방심위가 뉴스타파를 제재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뉴스타파의 문제점 뭐였죠? 그 뉴스타파라는 결국은 그 보도잖아요. 네. 윤석열 커피 사건을 정폭시킨 주역. 예. 여기에 대한 징계를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 눈에는 안갚습니다. 보복이다. 네.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미운털이 박힌 이동관 위원장을 뭐 탄핵하려고 하는 건데 예. 국회에서 하면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 넘어가서 예. 몇 달 후에 과연 이게 국무위원급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게 심각한지 판단을 나오겠냐 말이에요. 다시 예, 예. 제2의 이상민 장관처럼 몇 대 빵으로 나오면 네. 그 후폭풍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만배 녹취록 허위 의혹 보도 그러니까 뉴스타파, 관련해서 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탄핵 추진이 한때 논의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한동훈 장관도 민주당과의 악연이나 이런 게 밉상 박혀 있는 건 심하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법률 해석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어요. 예, 예. 이것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미운 건 미운 거고 네.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을 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 보여서 이건 검토 끝에 하여튼 미운 건 미운 거지만 예. 정치적 법률적으로는 탄핵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홍천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때려서 윤 대통령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한동훈 장관을 너무 키워주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뭐 그런 취지도 뭐 분명히 가능하겠지만 예, 예.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는 아니고 현재는 그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 적용될 여러 가지 법률 이런 네. 걸 봤을 때 좀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군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나면 브리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핑이 시작이 되면 바로 전해드리고요.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요.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은 상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거치지 않고 지금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직회부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리가 이제 야당 주도로 되기 때문에 여당이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발언 네네.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8월 달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법사위에 막혔단 말이에요. 이게 네. 법사위에 김도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이고 여당 국민의힘 그렇죠. 의원이니까 그래서 막히니까 바로 이제 직회부 5분의 3 이상이면 직회부 본회의로 넘기니까 예.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 한 거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 아니 여당 입장에서는 소수 여당이 예. 다수 야당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필리버스터, 예. 무제한 토론. 예. 무제한 토론을 할 때는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무제한하게 되면은 며칠 끌어야 되는데 네. 이것도 24시간밖에 현실을 못 하는 거예요. 24시간. 왜 그렇죠. 그러냐? 예. 24시간 지나자마자 민주당에서 5분의 3 이상이면은 자 스톱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은 스톱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4시부터 필리버스터 시작됐다. 그럼 내일 4시, 예. 4시, 금요일 오후 4시가 되면 민주당에서 낼 테고 내면 바로 토론 네. 종결되고 바로 투표해요. 투표하면 이 법은 통과되는 거예요. 또 그렇군요. 예. 여당 의원들이 아무리 나와서 몇 시간이고 필리버스터 해본들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예, 예. 뭐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런 게 4번 반복돼. 노란봉투법 하나, 네. 노동조합법이죠. 네. 방송세계법, 노동조합법 2조 3조고요. 네, 노란봉투법은요. 방송세계법. 예. 4개 법안을 처리하는데 네. 언제 끝나느냐? 지금 와서는 월요일쯤 월요일쯤 끝날 것 월요일 같습니까? 오후나 저녁 늦게 이렇게 예.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 법안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정의당 등등 포함해서, 다른 야당도 찬성을 하고 있죠. 야당성의 무소속 의원들도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통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29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3을 하면은 178.8명 그러니까 179명만 찬성을 하면 종결할 수가 있거든요.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네, 하고 24시간 끝내고 끝나고 종결되는 나면은 거고, 법안 24 통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결 동의안을 내면은 종결 동의안을 우선적으로 표결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건 뭐 180석, 179석 이상만 되면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법안 하나하나를 말하자면 그렇게 처리를 하면은 지금 신 의원 얘기하신 대로 월요일이나 아무리 늦어도 화요일쯤이면 네. 이 필리버스터 전국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뭐 노란봉투법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고요.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고 야당은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한다 이런 취지였고요. 여당은 1년 내내 원청기업이 파업에 시달릴 것이다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송사법 개정안은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이렇게 3법인데요.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수를 21명으로 더 늘리겠다는 게 야당 추진안입니다. 역시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날 것 같다. 법안을 통과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다시 공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간호법도 그랬고 양국관리법도 그랬고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그렇죠. 뭐 그냥 간단하게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데 예.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굳이 하겠다 그러는 건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 결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예. 여당도 좀 국회에서 일 좀 한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60명이 발언 신청을 필리버스터로서 그렇습니다. 토론 주자가 거죠. 6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좀 돋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고요. 네. 하여튼 여당이 뭔가 일을 한다, 국회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다가 보면은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언론이나 여론의 주목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려하고 내용도 좋고 스타일도 좋은 사람들만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24시간 하기 때문에 네. 되게 이렇게 나눠 보면은 한 보통 평균 3시간 이상 하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그 더군다나 새벽에 하고 뭐 이게 아침 시간에 하는 건 주목을 또 못 받으니까 예. 결국 언론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따지면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일단 한 몫을 하고 어차피 대통령이 마지막에 거부권을 행사하니까요. 잠시만요. 대통령의 그거 결정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잠시만요. 하는 거죠. 민주당 지금 의총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자, 민주당 의총 윤영덕 의원이 직접 발표할 것 같은데요.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범죄검사 손준성, 범죄검사 이정섭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드려도 되는 거죠? 네. 그 발의 중앙정보 시스템 보면 검사 네 분에 대해서 발의는 하신 것 같던데 나중에 철회라고 된 거라서 두 분은 왜 빠지게 된 건지 최종적인 과정에서 그게 이제 당론 이 어떻게 의원총회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그 회의 시작 전에 제출이 돼야 오늘 보고가 되는 것이어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하면서 사립수상 결의대에서 뭐 이견 같은 건 없었나요? 우선 두 명에 대해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따라서 국회는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된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9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수사도 제대로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또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우선 저희 그 의원들 사이에서는 간부급 검사로 탄핵을 추진을 하고 논의됐던 다른 검사들 같은 경우에 공수처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석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 지휘하는 사람인데 탄핵 소추안 발의되면 수사에 차질 비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려는 안 나왔나요? 그런 우려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위법한 범죄 혐의가 분명하고 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고려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의원님들 같은 경우 이정석 차장은 아직 명확하게 확인.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그리고 손준성 검사 또 이정섭 검사 두 명도 역시 탄핵 소추안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자, 국회에 오늘 보고가 되면요.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요. 손준성 검사하고 이정섭 검사는 일단 민주당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 탄핵 소추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정말 폭주한 거예요. 폭주. 예, 어떤 점에서요? 자, 이동관. 그다음에 이동관이 그렇다 치고 예. 손준성, 예, 이정섭입니까? 예, 이정섭. 손준성. 우리가 다 이를 지금 대구 검사장으로 승진해. 근데 어찌 됐건 예, 고발 사주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 절차 그 공수처에 의해서 정리가 된 사건인데 이걸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서 한다는 거예요. 예, 결정적인 문제 이정섭 검사에 대한 거예요. 예, 이정섭 수원지검 이차장 검사가 누구죠? 예. 이재명 대표 대북 민주당 송금 대북 수사하고 송금 있죠? 예,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 중간 간부에 정확히 말하면 예. 차장 검사 예, 예. 수사 지휘부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지난번에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뭐죠? 아, 자녀 위장 전입했어요. 예. 자녀 위장 전입 예. 교육시키려고. 또 하나는 처갓집에서 하는 골프장에 청탁했어요. 아. 이렇게 해서 대검에 고발해놓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이걸 문제가 더 되니까 더 된다는 이유로 예, 이렇게 검사를 탄핵한다? 2명을. 원래 4명인데 2명 더 줄여줬고. 예.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말하면 보복이에요. 보복. 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고 수원지검 검사들을 향해서 움직이면 쏜다 이 말이에요. 검사들을 향해서. 이건 예.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민주당의 폭주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신성범 의원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신경민 의원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손준성 검사는 대구 고검 차장검사 고발 사주와 연루됐었죠. 그리고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검사 4명이 올라왔는데 2사람을 이렇게 한 것은 물론 검사들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네.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 이게 검찰의 내부로서 이렇게 자정 기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말이 되는데 예. 이게 탄핵까지 국회가 의결할 사안인가 아닌가는 좀 민주당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사 잘못하면 모든 검사들, 판사도 판결 잘못하면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에 관한 메시지는 민주당이 좀 심사숙고하는 게 맞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돼요. 이동관 부분하고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이동관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위원 급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3개월 동안에 눈부신 헌법을 가장한 불법을 예. 했기 때문에 음. 뭐 이동관 부분은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건 안 된다. 공정한 언론,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손준성 검사의 지금 대구차장이죠. 예. 고발 사주 의혹을 이걸 검찰 내부에서 감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조금 더 기다려 봤어야 되는 거고 이정섭 지금 수원차장 경우에는 현재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검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지금까지 문제됐던 사건 말고 나머지 사건을 여러 개 부를 나눠 가지고 수사를 종합적으로 하는 이 책임자 팀장입니다.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쌍방울인데 네. 쌍방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분이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김의겸 의원이 폭로를 한 대로 몇 가지 네.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게 탄핵까지 갈 만한 사유인가는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지고 지금 하는 탄핵발이기 때문에 네. 아직 시간은 조금 있고 이게 이제 마지막인 결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 하여튼 일단 한번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고 네, 하고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할 시간은 아직 조금 있기 때문에 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이걸 이렇게 그냥 검사들 잘못하면 혼나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이게 대국민 설득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한번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본회의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본회의가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요. 네, 이제 본회의가 시작됐고 지금 본회의가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앞서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했고요. 지금 찬반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아니면 의사진행 발언 뭐 하고 의사진행 있는 발언 겁니까? 같은 의사진행 발언인가요?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볼까요? 예. 자, 법안이 상정이 되면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고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왜 이렇게 검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자꾸 이야기하냐면은 예. 느껴지는 것은 이 만사가 검찰이 주도하고 있다는 민주당식 인식이 민주당 의원들로서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당 의원총회에서 야 예를 들어서 손준성, 이정섭은 우리가 탄핵해야 됩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처럼에처럼 강경 의원들이 발언을 하면 몇 명은 나서가지고 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신경민 예. 전 의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전부 다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왜? 여기에서 검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검찰 포비아, 공포증이 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지난번에 임성근 부장판사 기억나? 임성근 부장판사. 예. 판사 역사 첫 탄핵 멋지게 했잖아요. 어찌 됐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어요. 예. 그 사례를 왜 민주당은 모르냐면 몇 달 후에 자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되면 헌법재판소 나온 다음에 이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나요?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때 잘못했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대목에서는 도대체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법률가적 식견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과연.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쉽게 탄핵을 한다는 느낌, 국민들 볼 때도 검사들이 뭐 국민들은 별로 불신하지만 검사들이 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탄핵까지 할 거냐? 그러면 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수사하면 우리를 수사하면 전부 다 의석의 힘으로 국회의 힘으로 탄핵하기 시작하면 어느 검사 판사가 견뎌내겠냐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자, 민주당이 조금 전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의총을 했고요. 의총 결과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당론으로 채택했고요. 아울러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역시 탄핵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게 국회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또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보고가 된다면 이러면 내일 오후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방송 3법, 또 노란봉투법,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까지도 살펴봤으니까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인요한 위원장 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대중 선생님을 제가 처음으로 앉아서 독대를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제가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셨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살아계시지 않냐? 왜 선생님 보복 안 합니까? 걸쭉한 말씀으로 임 원장, 보복이라는 것은 못 쓴 것이요. 한 말씀을 꼭 전라도 말로 해야 쓰겠어. 좀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쟁 좀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살자고요. 네, 이재명 대표 이제 정쟁 그만 좀 합시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살짝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인요한 위원장 최근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바쁘죠. 동서 남북으로 뭐 어제 홍준표 바쁘고. 시장 만났다가 다시 네. 또 서울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지금 제일 바쁜 사람이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죠. 네, 네. 그런데 네. 그리고 이제 어제는 급기야 DJ 흉내까지 내고 뭐 예. 호남 사투리를 아주 진하게 뭐 그건 좋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혁신안을 2개를 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혁신안은 그 대사면령이었는데 사면의 대상자들이 뭐 다 그걸 걷어 차버려 가지고 퇴색했고요. 예. 2호 혁신안이 이제 진짜 뭐 권고안이라고 그래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안이에요. 이게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인데 예, 예. 메아리가 없을 뿐만 아니고 이미 지금 주호영 의원이 어저께 삑사리를 바로 냈어요. 네. 나는 대구를 못 떠난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고 네. 현재 지금 메아리가 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2호 안의 핵심은 이제 당의 대표를 그렇죠. 비롯해서 당 뭐 중진 또 그렇죠. 뭐 뭐 흔히 윤핵- 뭐 친윤 의원들 네, 모두 친윤. 험지 출마하거나 불출마하라. 그렇죠. 권고였어요. 그렇죠. 지도부 뭐 친윤 뭐 해가지고 예. 중진들 다 하여튼 옮기든지 수도권으로 옮기든지 뭐 그렇게 해달라 아니면 불출마해달라는 건데 지금 현재 정막강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정막강산에 주호영 의원이 노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예. 지금 이 안은 정말 어려운 안인데 이거 네. 여기에는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몇 있죠. 아.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대상자가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군요. 아무리 못해도 3분의 1 내지 정말로 박하게 잡아줘서 4분의 1 정도는 호응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야호 그랬으면 야호라는 목소리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예. 메아리가 없는 것만뿐만 아니고 지금 주호영 의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건 쉽지 않다는 쉽지 얘기입니다. 않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이건 매우 어려운 얘기고 네.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대표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대표는 뭐 자기 목소리는 아니지만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 자기 목소리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침묵을 유지하고 이렇게 정막강산인 거 보면 예. 어렵다는 얘기고요. 네, 네. 하여튼 미디어의 주목은 많이 받고 뭐 동분서주 남북 종횡단 뭐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예, 예. 점수는 뭐 그렇게 크게 높이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예를 신동모 들어서 의원님. 인요한 위원장의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왜? 네. 저분이 진한 사투리 쓰는 순천 촌놈이요 뭐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다들 인요한 씨를 경시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 김종인 박사예요. 기상천외다. 한국 정치에 타락할 수 있냐? 왜? 인요한 씨를 잘 몰랐던. 인요한은 보십시오. 한국 정치를 관찰을 많이 해온 사람이 언제? 2011년도에 박근혜 대표실에 혁신위를 하면서 그때부터 정치에 어떻게 관여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의 시각에서 또 눈 푸른 한국인의 시각에서 한국 정치를 울화를 갖고 쳐다본 사람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예. 분노를 축적시켜 온 거예요. 그러다 이번에 기회가 잡은 거예요. 근데 당에서 좀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자, 호응은 예.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 거라니까요. 아, 그래요? 나중에 예.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제가 보지만 계속적으로 인요한 혁신이 대 영남 중진 이렇게 대립구도가 쌓이고 그 순간 나중에 되면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인요한의 저 행보는 단순하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일반인의 시각에서 정치를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뇨한 위원장이 계속 만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데 계속해서 신당 이야기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신당
신당이 생긴다면은 가장 어려운 과제가 기성 정당의 가장 아성을 깨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당연히 영남 출마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수기호 신당으로서 그 광주를 돌파할 수 있고요. 가장 어려운 전선을 맡아 돌격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분께서 만드실 그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잘못하면은 우리 당 공천 떨어지신 분이나 또 민주당 공천 떨어지신 분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공천 맛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떨어지신 분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본다는 식의 그런 맛집 하나 만드는 것이 목표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지금 총선기획단 의원인데 그냥 공천 떨어진 사람들의 맛집 정당 하나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깎아내렸는데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의 윤곽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이준석 대표가 뭐 여러 얘기를 어떤 경우에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네. 어떻게 보면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최근의 것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오늘 나온 것까지를 포함해서요. 네. 일단 국힘하고는 굿바이 한다. 결별한다. 네, 결별한다. 그리고 국힘 안에 일단 내가 돌아갈 자리는 없어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은 판단하고 있는 거군요. 일단 지금 그 얘기는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거고 예.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이번에 꼭 돼야 되겠다, 되고 싶다. 현행 제도건 아니면 제도가 바뀌건 어떤 제도가 바뀐다 그러는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예. 지금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제도건 간에 그게 비례가 됐건 뭐가 됐든 지역이 됐든지 간에 네. 국회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영남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그렇군요.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텐트는 좀 큰 걸 치고 싶다. 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다양한 시각이 있더라고요. 윤창현 의원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잡탕 될 것 아니냐 공천 떨어지는 네, 사람들 네. 모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절하 하는 건데 분명한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드는 순간 타격은 우리한테 더 많은 국민의힘에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예. 중도층을 민주당에서 뺏어오는 측면보다는 예. 우리를 타격한 어디에 수도권에 집중될 거라 그렇군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막고 있는 이유가 자꾸 끌어들이는 이유가 일부 강경지의 세력 반대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거고. 근데 이준석 대표 신당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은 담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제 눈길을 끄는 것은 오히려 영남이라는 표현이 노원병이 아니라 네. 대구 쪽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구나. 네. 출마하는데 신당이냐 무소속이냐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결정 안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짧게 짚고 갈까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친명계 의원들 험지 출마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김두관 의원이 오늘 또 얘기했어요. 근데 정성호 의원 얘기 들어보면 절대 할 수 없다. 죽으란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본인은 물론이고 지금 친명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이 국힘당에 동향하고 맞물려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때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친명들도 예. 험지 출마의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뭐 말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네. 친명이라고 뭐 자칭타칭 얘기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이 자꾸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김두관 의원이 왜 이원욱 의원이 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네. 이원욱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 제 얘기를 한다면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그러는데 김두관 의원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가지고 당 내외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냐? 김두관 의원이 그냥 뭐 초선도 아니고 네. 경남지사까지 했고 당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 자원이고 친명의 핵심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왜 저 얘기를 하냐는 거 가지고 말이 있습니다. 왜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